자, 이번에는 몸에 좋은 거 알려드립니다. 네. 고혈압과 위장 질환을 고치는 특별한 떡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세종대왕님도 이 떡을 드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9가지 재료를 함께 섞어서 이름 지어진 구선왕 도고. 위장병과 고혈압에 굉장히 치료 목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만들어진지 무슨 떡인지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성인병을 앓았다는 사실 아십니까? 소갈의 병증이 심해지는 듯하옵니다. 그런데 세종대왕이 한마디 좋은 약을 지어 올리거라. 난감해하던 어이가 왕을 이어 만들어낸 것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식치. 그중에서도 구선왕 도고라. 당시에 그냥 몸에 톡시가 되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이에서 어른까지 맛과 건강, 2마리 토끼 다 잡은 구선왕 도고 소개합니다. 아이를 위해 구선왕 도고를 만들기 시작했다는 차민경 주부. 구선왕도고가 뭔가요? 바로 이거예요. 구선왕 도고의 정체는 바로 떡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어릴 때 허약 체질이고 좀 잘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간식으로 주로 만들어주곤 했었어요. 이름만큼이나 그 재료 또한 특이합니다. 떡에 들어가는 재료들이에요. 소나무의 자생버섯이라 불리는 백봉령, 연꽃씨의 연자육, 곶감의 흰가루까지 총 9가지 한약 재료가 들어가는데요. 이 9가지 재료를 각각 가루를 내도 있지만 한꺼번에 가루를 내어서 이렇게 가루가 되었어요. 네, 한약 재료를 같은 비율로 갈아주면 됩니다. 이제 만들어 볼까요? 모든 가루를 섞어서 물로 반죽을 한 후에 끝에 살짝 반죽을 만져서 상태를 확인해 주면 됩니다. 떡의 공기층이 많이 형성이 돼서 더 부드럽고 폭신폭신한 떡 케이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준비된 틀에 반죽을 넣고 다듬어 주면 되는데요. 이때 예쁘게 만들 수 있는 필수 아이템, 바로 고명이죠? 살짝 올려주면 좀 더 멋스럽고 분위기 있는 연출을 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찜통에 넣어 쪄주기만 하면 모든 작업이 끝입니다. 간단하죠? 애타게 기다리는 구선왕 도고 드디어 완성! 우와, 맛있겠다. 한약재로 만든 구선왕 도고 과연 맛은 어떨까요? 혹시 쓰지 않나요? 생긴 건 백설기 같은데. 네. 쓴데 떡으로 먹으니까 달고 오래 먹을 수 있어. 맛이 담백하고 별로 화장 냄새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우리 꼬마의 입맛까지 사로잡은 구선왕 도고, 그 효능이 뭔가요? 동의보감에 구선왕 도고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선왕도의 약효는 뭐니 해도 비위장을 도와서 소화를 잘 되게 하고 입맛이 나게 한다는 것과 또 신장의 기운을 도와서 원기를 돋고 면역 기능을 길러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약재로 쉽게 구할 수 있을까요? 궁금한 제작진이 발빠르게 약재상에 달려가 봤습니다. 어디를 가든 이름만 말하면 바로 나오는 재료들인데요.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약.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심지어 이 재료를 한약재 가루로 만들어 판매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근데 구하는데 어렵진 않고. 네네. 근데 이렇게 남은 떡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오면 버리지 마세요. 이거를 말려서 가루를 내면은 다양한 요리가 될 수 있답니다. 뭉쳐있는 떡 이렇게 가루로 만드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떡으로 어떤 음식이 가능할까요? 전통 방식으로 만든 미숫가루입니다. 그래서 이 미숫가루하고 구선왕도고를 2가지를 섞어서 저희 집만의 구선왕도고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먹습니다. 네, 미숫가루 만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재료를 넣고 그냥 바로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이때 미숫가루가 밑에 가라앉지 않도록 조심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는 죽 되겠습니다. 죽 재료는 구선왕도고와 검은 쌀, 검은 깨만 있으면 되는데요. 불린 검은 쌀을 곱게 간 후에 냄비에 물을 넣고 다른 재료들을 넣어주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불 조절이 필수죠. 역시 죽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겠죠? 약한 불로 저어서 푹 끓여주면 끝이에요. 이제는 죽 시식 시간. 구선왕 도고를 기다리던 죽 애호가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선왕 도고 흑미죽. 친정 어머니도 혈압으로 나중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도 혈압이 있으셨고 가족력은 있어요. 그런데 저희 부부는 아직 아빠나 저나 혈압, 당뇨, 또 관절 아무것도 없이 아주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세종대왕의 식이요법 하나, 아이들과 어르신 입맛, 건강까지 사로잡은 구선왕 도고.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참 맛있어요. 예.
우리 현대인들이 만성 위장 질환에 시달린다고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전에 왕족들도 스트레스가 많고 운동이 부족하다 보니까 늘 이 만성 위장병에 시달렸다는 연구 보고도 있습니다. 실제로 왕족들도 이 즐겨 먹었다고 하니까 우리도 좀 먹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왕족된 기분이겠어요. 네, 예로부터 식치라고 해서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것이 있었는데요. 중국의 구전항도고라고 불리는 청궁 팔성고를 굉장히 즐기시던 건융 황제께서는 이걸 무려 하루에 5개씩 드셨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89세까지 장사하셨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예, 5개나 먹으면 비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한약 그렇죠. 네. 한약은 입에 써서 먹기가 힘든데 예. 이렇게 떡으로 만들면 먹기도 편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데 사실 그 세종대왕이 이제 비만과 당뇨로 고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꿀이나 조청이 들어간 떡을 또 많이 드시게 되면 예. 오히려 당뇨에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따라 좀 가리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예. 우리나라 주부들의 사실 제일 인기 있는 간식이 떡인데 요즘 떡도 많이 진화했어요. 이렇게 한약재를 넣은 것뿐 아니라 뭐 콩, 뭐 견과류 정말 웰빙 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웰빙 떡이 좀 유행해가지고 건강에도 그 도움이 되는 그러한 간식으로 자리매김했으면 합니다. 예,